오늘은 문화 변동과 전통 문화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화 변동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문화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사회가 있죠. 그 다양한 사회에서 문화는 각각의 사회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문화는 각각의 사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문화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문화 변동이라고 얘기하죠. 이 문화 변동에는 총 두 가지의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회 내에서 그냥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그 사회에서 그냥 바뀌는 것을 내재적 요인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것을 외재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내재적 요인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발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혁명 때 우리나라는 아니었죠. 영국이었는데요.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계속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때 뭐 에디슨의 전구, 벨의 전화기, 이런 다양한 물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은 곧 그 나라의 문화가 되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발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서는 자동차 아니면 우리나라의 한글 혹은 산업혁명 때 그런 기계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 등이 바로 발명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요, 발견이 있어요. 우리가 발명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발견은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문화를 찾아내는 것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서는 불 혹은 전기 등이 있겠죠. 이런 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게 바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는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재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재적 요인은 받아요. 대표적으로서는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 전파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른 문화와 교류를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되었던 거 언제였을까요?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전진으로 이제 불교를 수용을 했었고요. 전진은 당시에 중국의 국가였습니다. 그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했었고, 그 다음에 뭐, 백제 같은 경우에는 동진을 통해서 불교를 전파를 받았었는데, 이런 것처럼 다른 사회와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얻어낸 것을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고구려의 그런 담징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이와 먹을 일본에게 전달을 해주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교류 등을 통해서 우리 이런 문화 있는데 한번 소개받아 보지 않을래? 이런 식으로 문화를 전파했던 것이 직접 전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간접 전파예요. 직접 전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간접 전파는 간접적으로 문화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SNS나 아니면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간접 전파고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K-팝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랑 교류하면서 K-팝을 전달하지는 않죠. 되게 외국인들이 요즘 뭐 BTS 혹은 뭐 흑백 요리사 이러한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이런 문물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런 건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들, 영상이나 아니면 혹은 신문 매체 등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을 간접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극 전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극 전파는 전파된 문화 있죠. 다양한 직접 전파나 간접 전파 등으로 인해서 전파된 문화가 있을 텐데 그 문화를 통해서 또 다른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자극 전파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라 시대 때요. 중국에 한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한자를 설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두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한자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그 문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독창적인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자극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재적 요인으로서는 직접 전파와 간접 전파, 마지막 자극 전파까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 변동의 양상 총 세 가지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문화 융합이에요. 자, A 문화와 B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C 문화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강화도에 있는 하나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서는 서양의 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런 좀 전형적인 그런 모습, 이런 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의 대표적인 문화 변동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문화가 함께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문화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A 문화와 B 문화의 그런 정체성은 유지가 되면서 그게 약간 섞여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또 창조해내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문화 공존이 있는데요. 이 공존은요, A와 B가 함께 어우러져서 두 개의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게 문화 공존입니다. 혹은 문화 병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화가 두 개의 고유성을 지키면서 계속 한 곳에서 공존하는 모습인데요. 문화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두 개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문화의 그런 갈등 혹은 차별 문제가 심화될 수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복 같은 게 있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의 한복, 그 다음에 다른 서양의 그런 복장, 이런 게 어우러지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옷,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평상복, 그 다음에 서양의 옷,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한 번에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문화 공존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동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문화 동화는 뭐냐면 A와 B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A나 B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들, A와 B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정체성을 잃고 다른 문화에 흡수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약간 환경의 그런 변화에 맞춰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하나의 문화는 반드시 정체성을 잃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체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건 부정적인 현상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문화 동화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단발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을미개혁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길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결국에는 일본이 상투를 자르게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문화 동화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문화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통 문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전통 문화 하면은 딱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나요? 한복도 떠오를 거고, 그 다음에 김치, 불고기, 이런 음식들도 떠오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통 문화라고 하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건 되게 가치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고유한 가치로 인정받는 문화를 전통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통 문화는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족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야. 이러면서 민족 간의 유대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런 문화의 정체성, 그 다음에 문화의 고유성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전통 문화가 되겠고요. 이 전통 문화가 또 창조적인 계승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창조적 계승이라는 거는 이 전통 문화가 그 기존의 문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발맞춰져서 약간 바뀌어 나가는 그런 현상을 창조적인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이 전통 문화를 잘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외래 문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외래 문화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 문화의 그런 조화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대표적으로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의 한복 있죠? 이 한복이 지금 굉장히 입으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발맞춰져서 조금 더 편리한 그런 한복인 개량 한복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전통 문화가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을 창조적 계승이라고 얘기합니다.